안녕하세요. 오늘 국제금융에 의해 튜터링을 맡게 된 글로벌 인재학부 이수진입니다. 제1강은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국제 피셔 효과, 그리고 차익거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매력 평가설은 양국의 기대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미래의 현물 환율의 변동률을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이를 이해하려면 일물일가의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는 어떤 제품이 한 나라에서의 가격은 다른 나라에서의 가격에 운반비를 더한 가격과 일치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운반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현물 환율 달러당 1,000원이라는 가격이 주어지고 미국의 버거 4달러라는 가격이 주어졌을 때 한국에는 버거가 4,000원이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즉, 한국과 미국에서 완전히 똑같은 버거가 완전히 똑같은 가치에 판매된다는 것이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왜 성립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버거 가격이 4달러가 아닌 3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운반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인 미국 버거를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즉, 미국 버거의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 수요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같아질 때는 이제 수요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고 시장이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과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로 나뉩니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S, 즉 자국 통화 표시 현물 환율은 P 국내 물가 수준 나누기 P 스타 외국 물가 수준이라는 식입니다. 즉, 전 햄버거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현물 환율 달러당 1,000원, 그리고 외국 버거 가격 4달러가 주어졌을 때 저희는 한국의 버거 가격이 4,000원이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한국 버거 가격 4,000원과 미국 버거 가격 4달러가 주어졌을 때 현물 환율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즉, 물가 수준에 의해 현물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인데, 이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의 로그를 한 식입니다. 즉, 똑같이 환율과 물가 변동률을 다루는데, 이는 현물 환율의 변동률 그리고 자국 물가 상승률과 빼기 외국 물가 상승률을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변동률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 미래의 현물 환율 빼기 현재의 현물 환율 나누기 현재 현물 환율로 새로운 수치 빼기 옛날 수치 나누기 옛날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버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만 10%의 물가 상승률이 일어났을 때 미국 버거 가격은 똑같이 4달러인데 한국의 버거 가격은 4,400원이 됩니다. 즉, 현물 환율을 여기서 도출해냈을 때 달러당 1,100원이라는 환율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국의 물가 상승률이 10%가 일어나고 외국 물가 상승률에는 변동이 없었으니 현물 환율의 변동률이 1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력 평가설은 양국의 물가 변동률이 현물 환율의 변동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의 예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 물가지수,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미국 물가지수, 그리고 현물 환율이 주어졌을 때 미래 현물 환율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변동률을 생각하실 때 미래 지수 빼기 현재 지수 나누기 현재 지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한국의 물가 변동률을 먼저 찾아본다면 미래 지수 빼기 현재 지수
나누기 현재 지수가 됩니다. 똑같이 미국의 물가지수도 미래 물가지수 빼기 현재 물가지수 나누기 현재 물가지수가 미래의 현동 이 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조금 더 간단히 써본다면은 이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원을 양쪽에 곱하고 미래 현물 환율은 결국에는 달러당 1,100원이라는 미래 현물 환율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자율 평가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자율 평가설은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의 사이의 관계를 양국의 이자율 차이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즉, 구매력 평가설에서는 재화에 대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설립됐다면 이자율 평가설은 자본시장의 일물일가의 법칙이 설립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던 같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위배되면 차익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자율 평가설을 커버된 차익거래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국 투자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달러를 갖고 있을 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5달러를 받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일단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100달러를 현물 환율 1,000원과 곱했을 때 약 10만 원의 원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만 원을 한국 이자율 10%에 곱하게 되면은 11만 원의 투자를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투자자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이것을 달러로 바꾸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선물 계약을 체결하는데 선물 계약이란 미리 정해진 환율로 두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다시 선물 환율에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115달러의 수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국에서 투자했을 때보다 약 10달러의 이익을 보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 US 달러를 갖고 한국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는 원화의 수요를 상승하게 되며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 반면 선물환 시장에서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의 가치 상승, 선물환율의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자율을 알 때 단리와 복리 이자율을 알아야 되는데요. 단리 이자율은 simple interest rate로 이런 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원금의 일정한 시간 동안 이자율을 곱한 것이죠. 그 반면 복리 이자율은 compound interest rate로 이런 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원금에 대한 이자와 이자에 대한 이자를 같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시로 설명해 봤을 때 원금이 100달러 그리고 이자율이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난다면 똑같이 단리 이자율과 복리 이자율을 통해 105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게 되면 단리 이자율에서는 110달러를 받게 되는 반면 복리 이자율은 110달러 25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첫 해에 받았던 5불에 대한 이자율, 즉 25전을 같이 받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복리 이자율은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금액이 훨씬 커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 피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제 피셔 효과는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을 결합해 놓은 이론입니다. 즉, 피셔 효과를 먼저 살펴본다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예상 물가 상승률의 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 이자율을 정해 주었을 때 예상 물가 상승률이 높다면 명목 이자율 역시 높을 것이고, 예상 물가 상승률이 낮다면 명목 이자율 역시 낮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셔 효과에서 외국 피셔 효과, 여기다 스타를 붙인 것을 빼면은 이런 식이 도출되는데, 여기서 실질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0이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를 이자율 평가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이자율이 더 높게 된다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차익거래에 의해 결국에는 이자율이 같아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실질 이자율이 0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거는 구매력 평가설에서 보았던, 즉 예상 물가 상승률이 현물 환율의 변동률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상 물가 상승률이 양수일 때 실질 이자율 역시 양수일 것이고, 환율이 상승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익거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익거래는 서로 다른 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가격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무위험 이익을 얻는 거래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A 시장에서 펜이 5,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되는 반면 B 시장에서는 펜이 1,000원에 판매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저는 B 시장에서 펜을 1,000원에 싸게 구입해서 A 시장에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격 불일치로 인해 여기서는 구매 포지션을 취하고 여기서는 판매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무위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 기법입니다. 따라서 차익거래를 통해 새 이론이 왜 설립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1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